지난해에 온실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청하에서 우승의 용의를 지닌 련포 온실농장에서 올해에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남새들을 다량 생산하여 함흥시와 함경남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련포 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함흥시와 함경남도 인민들을 위해 희한한 온실바다를 펼쳐주신 경야는 청비수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우리 연포지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연포, 인민의 리상향이 되었습니다. 함흥시와 함경남도 인민들이 남새 보장 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온실농장 건설 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면서 중평 온실농장의 우단점들을 모두 참고하고 반영하여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연포지구에 일도 세우실 원대한 구성을 펼쳐주시고 농장 산림집 구획 형상과 산림집 형태의 다양성도 특색 있게 구현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수건으로 간직한 위대한 어머니당의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려 2022년 2월 18일 련포지구에서는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선포하는 성대한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착공이고 날 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풍족히 공급하자면 온실을 많이 건설하고 남새 생산이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곳에 사람들이 리상으로만 또 미래형으로만 그려보던 현대 온실농장을 건설하게 되면 함흥시 인민들과 함경남도 민들은 물론 온 나라의 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적 힘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간곡한 말씀을 새겨안고 인민군 장병들은 련포 창조정신 련포 불바람을 일으키며 불과 230여일 동안에 거대한 온실농장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도 세우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뜻깊은 조선노동당 창건 77돌 시대는 2022년 10월 10일 훌륭히 완공된 련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태프를 끊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도섬으로써 함흥시의 노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련포지구에서 공산주의 농촌마을을 보게 해야 한다고 련포 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 농촌 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련포 온실농장이 준공된 후 지난 3년간 이곳에서는 과학기술 생명선으로 들어지고 지능형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재배기술과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남새 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매일 수십 톤의 남새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련포 온실농장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을 위한 일을 가장 중차대한 사업,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제1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남새들을 다량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 1월 2일 경야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여자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명예를 높이 떨치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준 여자 축구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 성과와 앞으로의 계속적인 발전을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친근한 오보이의 따뜻한 축복과 믿음을 받아 안고 온 한 해 분투해온 우리의 나우린 여자 축구 선수들이 2025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또다시 월드컵을 쟁취하여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마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는 국제축구연맹 2025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여자 축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경기대회부터 참가 나라 수를 16개로부터 24개로 늘렸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팀은 메xi코, 카메룬, 네덜란드 팀과 함께 2조에 속했습니다. 저별 연맹전에서 1위로 올라온 우리 팀은 16강자전에서 마로코 팀을 6대1로 이겼고 준준 결승 경기에서는 일본 팀을 5대1로 다승했습니다. 우리 팀의 경기 모습을 본 축구 전문가들은 3중 세계 선수권 보유팀인 조선팀이 매우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4번째 우승컵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1월 5일에 진행된 브라질 팀과의 준결승 경기 장면입니다. 16강자전에서 중국팀을 3대0으로 이긴 브라질 팀은 기술이 섬세하고 육체적 대항 능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해서 유력한 우승 후보팀들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팀 문제를 위협하던 우리 팀의 경기시간 44분여 상대팀의 손다치기 반칙으로 11m 볼차기가 차례되었습니다. 차기를 성공시켜 첫 골이 기록되었습니다. 경기시간 52분경에는 10번 유정양 선수가 또다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어 팀의 승리에 기여한 사이어 선수단의 유정양 선수입니다. 준결승 경기가 끝난 후 국제축구연맹은 삼바 군단으로 불리우는 브라질 팀이 박력 있는 전법과 공다르기 기술이 좋은 조선팀 앞에 맥을 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조선팀은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 명실상부한 전문가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우리 팀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조선팀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는 유정향 선수다. 그는 공격 작패인 김원심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추면서 지금까지 8개의 골로 최고의 득점자로 되었다. 빠르고 무자비하게 상대팀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득점 기회를 잘 포착하는 매우 재치 있는 선수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 안엑스 종합체육촌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팀과 네덜란드 팀 사이의 결승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조국과 인민의 기대, 부모 형제들의 기대를 가슴 벅차게 안고 우리 선수들이 결승 경기장에 당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한 딸들의 담찬 경기 모습을 공장과 농촌, 마을과 가정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يرجى الوقوف إن أمكن من أجل النشيد الوطني ل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ديمقراطية الشعبية. 세상 아름다운데
네덜란드 팀의 차기도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화면에서 왼쪽 자리, 네덜란드 팀은 감색 경기복을 입고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넘기차기 안으로는 움직이게 그대로 안겨졌습니다. 연락쳤습니다. 머리받기, 다시 머리받기. 또 문제였습니다. 경기시간 14분 전 우리 팀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15번 김원신 선수의 머리받기, 우리 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신 학생은 머리가 아주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감각적인 측면에서 좀 뛰어나다고 창조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 팀. 전개입니다. 휴! 골입니다. 선수를 기록한 지 4분 만에 우리 팀이 또다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11번 박기영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수들이 긴 결합으로 상대팀 문제를 위협했습니다. 돌입하는 리경, 골입니다. 우리 팀의 리경 선수의 거리적인 돌입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 리경 선수가 정확 판단을 정확히 하고 돌입하면서 드디어 들어간 경기 시간 다 되었습니다. 네,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이 결승 경기에서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정말이지 오늘의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믿어온 저 나오린 처녀들이 흘린 땀방울은 얼마예요? 저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처녀들이 떠오르. 이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고 정말 우리 17살 미만 여자 축구팀이 월드컵 경기에서 4번째 월드컵을 쟁취한 경이적인 성과는 세계의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여자 축구팀은 공 장악률과 개별적 선수들의 달림거리, 골문야로의 정확한 천호키와 크로키크 등 육체 기술적 지표에서 상대 팀들을 훨씬 능가했다고 합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조선팀의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가 바로 이번 경기대회의 최우수 상들을 모두 조선팀 선수들이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팀의 유종양 선수가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위원장으로부터 최우수 선수상인 금볼상을 수여받고 또다시 금축구화상을 수여받은 데 이어 김원심 선수가 은볼상과 은축구화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팀이 4개의 상을 독차지한 것은 대회 역사상 조선팀이 처음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I think Korea DPR were the better team today, so congrats to them. Coach, you're champion of the world. What are your feelings? 정말 기쁩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싸워서 우승했는데 선수들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결국 우리 조국에 우리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우승의 금메달을 안겨주는 게 더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You did a great match, 3-0. So it means the future is bright also for Korea DPR. The future is bright. 네, 우리 그 승리의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여자 축구는 강합니다. 진짜 꿈으로 상상만 해보던 이 월드컵을 지금 이 순간 들고 보니 우리 저국에 빨리 돌아가고 가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저국 인민들에게 우리 월드컵을 보여주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장귀한 승전 소식으로 보답한 우리의 장한 딸들. 세계의 하늘가에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 국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뜨겁고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줍시다. 체육부문에서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또다시 이룩한 자랑찬 경기 성과들은 당제 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기적과 위훈으로 맞이하기 위해 연말 결속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격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장한 딸들 17살 미만 여자 축구 선수들이 4번째로 창취한 월드컵을 안고 조선 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평양 종합인쇄공장 창립 여든들 기념 보고회가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 출판부문의 일꾼, 기자, 편집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지배인 김영일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 출판 선전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종합인쇄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공장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공장을 여러 차례 찾아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장이 우리나라 인쇄공업 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속에 공장이 우리 당의 위력한 출판 인쇄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출판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농촌진흥의 설계도 따라 서해곡창 연백벌에 위치한 배촌군 역구도 농장이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자랑찬 실체로 훌륭히 전면됐습니다. 교양구획과 살림집 구획 등이 저형예술성과 편리성 보장의 원칙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역구도 농장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문명과 발전상이 비껴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농촌 살림집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올해까지 살림집 600여 세대를 건설되었고 생산 건물 100여 동이 건설되었습니다. 도시 부럽지 않는 농장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자유로운 영성을 형성한 모자이크 벽화를 정중히 모신 농장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연역 서계실이 도잘 꾸려지고 농장원들의 사상교양, 과학기술학습,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청년학교 등을 갖춘 10여 개의 작업반 건물들도 새로 건설됐습니다. 우리 역구도 농장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에는 군 쪽으로 제일 뒤떨어지던 농장이었습니다. 농사 경작 조건도 불리하여 정말 호출이 제일 뒤떨어지고, 그러나 이제는 당의 운정 속에 이제는 제일 멋있는 농장,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정말 흥하는 농장. 농장에서는 최근 연간 알곡 생산 계획을 평균 120% 이상 수행하고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나날이 모든 작업반 분조가 다수학 작업반, 다수학 분조의 영위를 지내게 됐습니다. 9일 살림집 입사 모임과 결산 분배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항인남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동지,
더농촌독립위원회 위원장 원경모 동지, 관계부문, 농장 일꾼들, 근로자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 연설한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철범 동지는 사회주의 농촌의 휘황한 내일을 그려주는 농장의 새 모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 당풍으로 내세우시고 농촌진흥의 위대한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위민 혼신의 거기한 결정체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서 더 난품 부리지 않고 새집을 받아낸 농장원들은 농업 근로자들의 세계적 승망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후년 되면 제대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제 우리 집이 어딘지 찾아보기 정말 이렇게 국어 같은 새집을 지어줄 그런 거 알았겠습니까? 정말 일단 김정은 원수님의 그 사랑이 없어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어 진행된 결산 분배 모임에서는 보고가 있은 다음 농장원들에 대한 현금 분배가 있었습니다. 해마다고 새 살림집을 받아안고 그 운동에 우리가 보답하도록 온 분주가 떨쳐나서서 농사를 지은 결과 다사분조가 됐습니다. 매 1인당 그저 한 톤 이상씩의 식물 분배를 받아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번에 우리 가족이 흥겨운 농악설이 울려 퍼지는 분배장에는 오늘의 이 기쁨 이 경사를 안겨준 어머니 당에 대한 감사의 종이 끝없이 부비쳤습니다. 연백벌이 들썩하게 춤판을 펼친 농업 근로자들의 희열과 낭만이 넘친 모습은 결산 분배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각지에서 풍요한 작황을 거둔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져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속에 지난 9일 올해 국가알곡 생산 계획을 140% 이상 넘쳐 수행하고 다수하게 자랑찬 깃발을 꽂은 강남군 고천 농장에서도 결산 분배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은석 동지,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리만성 동지, 시안의 일꾼들이 당의 과학농사 제일주의 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한 농장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농업 생산에서 거둔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기쁨, 이 영광을 안겨주신 경야는 청비소 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우리 고천 농장은 군적으로 땅이 제일 축복한 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높이는 문제를 주선으로 들어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선진용농 방법을 받아들여 올해 이렇게 흥겨운 농악무가 울리고 평양시당면의 일꾼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돼서 다수하게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많은 농장원들은 이번에 평양시당면의 일꾼들이 농장벌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며 작업반들의 면모도 일신시켜주고 다수하게로 힘껏 떠밀어주었다고 하면서 농사를 더 잘 지어 다수학 농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가겠다고 했습니다. 한없는 기쁨 속에 풍년 분배를 받아낸 농업 근로자들은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준 우리 당의 운덕에 해마다 알곡 중산으로 보답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아이티와 저메이커에서 최근 열대성 폭풍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일 유엔 대변인은 폭풍으로 아이티에서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어났으며 저메이커에서 15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메이커에서는 130여 개 구간의 도로가 차단되고 전력 공급과 통신망이 마비되는 등 하부 구조가 심하게 파괴됐습니다.
또한 저메이커에서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3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이 이미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는 하이티에서도 굶주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역에서 지진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진으로 사망자가 20여 명, 부상자가 632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발크주와 사만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바다크 현주에서만도 약 800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4일 화물 수송기가 리륙 도중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명의 승조원을 포함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당했으며 10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업체 건물들이 파괴되는 등 부근의 산업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일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사고가 일어난 비행장의 활주로는 폐쇄됐습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주머니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알라라고도 하는 주머니곰은 주로 오스트랄리아의 태즈메니아 섬에서 살고 있는 특산종인데 최근 연간 이 나라를 휩쓴 대규모 들불과 기후변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인해 절멸위구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주머니곰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학자들은 오스트랄리아 남동부에 위치한 시드니에 국립공원을 설립해서 주머니곰들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한편 주머니곰들 속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클라미디아 감염증을 막기 위한 왁진을 개발하고 접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 지역에서 주머니곰의 마리수가 늘어나고 전염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종전에 비해 6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11월 상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상순기간 주로 북서쪽으로부터 이동해 오면서 약화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과 햇빛 침률은 높았고 강수량은 적었습니다. 먼저 기온을 보면은 평년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면서 변화가 심했지만 전국 평균 기온은 6.7도로서 평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개인날이 위주로 되면서 햇빛 침률이 평년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3.2mm로서 그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이 관측됐습니다. 그 앞으로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보면은 13일과 14일, 그 16일에 일부 지역 또는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또 기온 변화도 있겠으며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센바람도 자주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많은 지역들에서 비가 적게 내려 건조한 상태에 있고 또 여기 바람까지 세게 불면 산불 발생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산불 발생 요소들을 제때 발견해서 대책을 세우며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오는 약한 초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의 일부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백두산 지구에서는 3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에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며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와 밤 사이에 함경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중평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아침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일부 지역에서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 해상과 명천군으로부터 라손시까지의 요난수역을 제외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길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넘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남소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길은 강원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요난수역을 제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길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길은 함경북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길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